자, 떴다방 전략? 허허, 이 정치데스크에 떴다방이 웬 말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야? 궁금하시죠? 자, 김민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공화당 얘기입니다. 이제 광화문에 설치됐던 4개 동의 천막을요, 오늘 오전 5시 20분쯤에 철거했습니다. 아하. 서울시가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한 1,000명 가까이를 동원하고 이제 행정 대집행을 위해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그 직전에 바로 철거에 나선 겁니다. 지금 보는 영상 속 모습이 이제 철거하는 장면인데요. 이 철거한 천막을 잠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겨서 다시 설치했다가 네. 그마저도 오전 6시에 모두 철거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오늘 서울시가 이제 공화당 천막 안 되겠습니다. 이제 행정 대집행, 이제 소위 강제 철거에 들어가는 오늘이 이제 그날이었는데 그 시간 한 30분 앞두고요. 네. 30분 앞두고 공화당이 저 천막을 행정 대집행이 집행되기 30분 전에 스스로 치웠다는 겁니다. 자, 글쎄요. 오늘 이와 관련해 이 우리 공화당의 2명의 공동대표가 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먼저 듣고 오시죠. 법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이번 행정대집행에 또 많은 우리 애국동지들이 다치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지도부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텐트를 친 것은, 텐트를 우리 스스로 철거한 것은 저 사람들이 무서워서 철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치면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나라를 계속 폭주기관차처럼 몰고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치시지 말라고. 자, 두 당의 공동대표는 무서워서 철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모를 사태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이제 부상을 입을까봐 스스로 철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공화당이 행정 대집행 앞두고 스스로 치웠다. 약간 무슨 좀 목걸이를 좀 내렸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술적으로 대응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차 행정 대집행 때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이른바 서울시가 지불했던 비용을 지금 구상 청구하겠다고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충돌 문제 등의 어떤 불상사를 고려해서 두 번째 대집행 들어올 때쯤에는 지금 말한 것처럼 사실 예상 못한 치고 빠지기 전략인데 대집행을 해 철거에 들어오기 전에 잽싸게 본인 스스로 철거를 해서 대집행의 대상을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전술적으로는 현명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화면 나옵니다만 요즘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천막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데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네. 금방 설치했다가 금방 또 철거 가능하거든요. 빨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일단 서울시에 빌미도 주지 않고 그러면서 사실은 관심도 그대로 끌어가면서 법을 지키는 모양새도 챙기는 이런 것이어서 저는 오히려 저렇게 현명하게 치고 빠지기로 하는 우리 공화당에 비해서 예.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측이 오히려 좀 너무 완관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저 광화문에 천막을 치는 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는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당사가 있는 뻔한 정당이 왜 저기 와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서울시가 매번 저걸 철거하고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우리 공화당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비나인 니글렉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무시 전략. 그냥 내버려 두면 제풀에 재가 죽을 수 있는데 계속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치고 빠지게 하면 제가 볼 때 오늘도 서울시 측에서는 한번 좀 당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이 이제 새벽 5시쯤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스로 천막을 이제 자진 철거를 했는데요. 그 전에 무슨 또 이렇게 행사까지 있었답니다. 나름 우리 공화당에서는 자진 철거하기 전에 막 저거 뭐라고 합니까? 또 야광봉이라고 하나요? 야광봉을 쭉 흔들면서 나름의 이제 행사를 진행한 후에 이제 행정 대집행이 이루어지기 30분 전에 스스로 천막을 치웠다는 거죠. 자, 당원들도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공화당이 오늘 자진 철거 어떤 전략 잘한 판단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게 두 가지 이유로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제 1차 대집행 있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재판이 지금 한 3-4가지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첫째는 이제 비용, 용역 비용은 이제 2억 대에서 재판이 중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고소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처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대집행에 대해서 적법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완벽하게 절차는 계고라든지 통지, 절차는 이게 지킨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자진 철거를 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지금 당원들의 감정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고 아하. 이런 상태의 용역들도 많은 상태에서 잘못하면 이게 그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이게 막기 위해서 아마 이게 전략적으로 철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서울시에서는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행정 대집행을 집행할 인력이 한 김민지 기자 아까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1000명? 1000명 가까이 됩니다. 1000명 가까이 저렇게 모여 있다가 이제 우리 공화당이 스스로 천막을 철거하면서 이제 대집행에는 실제로 나서지 못한 것이죠. 서울시 관계자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잠깐 듣고 오시죠. 자진 철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모든 철거 대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일단은 철거 행정 대집행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집행을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1차 때는 행정 대집행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이제 준비만 하다가 못했는데 어쨌든 서울시는 그 모든 비용을 이제 우리 공화당에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로는 4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건 공화당이 한 4억 넘는 돈은 꼼짝없이 뭐 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법적인 다툼이 아마 진행이 되겠죠.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계고장을 보내고 그리고 현장에서 철거하지 않으면은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거다. 예. 비용도 청구할 거다. 이런 등등의 고지를 하고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자진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이 행정 대집행 인력들이 철거 작업에 투입은 안 됐어요. 실제로 이번에는 그 경우에까지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느냐는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 변호사가 더 잘 아실 텐데.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자진 철거한 것은 여러 가지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용도 부담이고 예. 또 충돌 과정에서 좀 격렬한 모습이 노출되는 것도 부담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공화당이 이걸 통해서 노이즈 마케팅을 잘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이제 여론조사에 잡히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등등을 여러 가지를 의식해서 전술적으로 약간은 후퇴한 게 아닌가 싶고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명시적인 불법 시설물이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철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지지층들로부터 저 철거로 인해서 원칙적으로 잘했다. 이런 이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예. 철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봤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단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이랑 자꾸 우리 자 쓰니까 저도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우리 공화당하고 둘이 정치적으로 맞대결을 계속 하다 보니까 둘 다 윈윈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비용의 문제, 법적 소송 문제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박원순 시장도 이른바 여권의 대표 주자로서 예. 법대로 집행을 한다. 그다음에 이른바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극우 강경 어떤 이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모습 이런 면에서 정치 손해가 아닌 것 같고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당이야 지금 다들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드디어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 이제 여론조사에 포함돼서 상당 부분 이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 자체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좀 볼썽사나운 좀 소모적 논쟁이고 싸움 같은데 두 정치 세력 스스로는 나쁠 게 없다. 아하. 이런 윤인의 아마 그 전략처럼 돼가지고 예. 계속 저렇게 소모적인 그 반복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서 변호사. 그 비용은요. 예. 일단 이제 그 대집행의 그 절차가 네 단계거든요. 네. 첫째는 이제 그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영장 통지. 그다음에 그 실행하고, 예. 마지막에 비용을 징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일단 이번에는 대집행을 이게 실행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준비 단계에서 미리 용역을 뭐 거의 350명 비용을 이게 동원할 굳이 필요성이 없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과잉 대응이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500명이 있으면 500명으로 이게 저항하거나 경찰이 안 될 때 네. 다음에 할 때 이게 용역 동원이 되는데 미리 저항할 걸 예상하고 용역을 동원한 거는 불필요한 이게 과잉 대응이기 때문에 네. 실행도 안 했고 따라서 이게 저는 2차는 법적으로 쉽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1차 때는 중요한 게 그 절차가 적법하냐 안 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대집행 영장 통지에 다툼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집행 영장은 사전에 대집행할 사람의 책임자, 그다음에 그 시기, 그리고 이제 그 예상 대집행 비용, 견적서 이걸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서면 통지. 그때는 이게 마이크로 계속 이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법원에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재판 결과는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조원지, 홍문종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는
천막 철거 후에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네요. 그 목소리 잠깐 또 듣고 오시죠. 우리 이렇게 온순한 사람을 박원순은 뭐라고? 아주 포악하다고 우리 보고 정신이 약간 이상한 사람 같아. 왜 빨간 애들은 저거 생각밖에 못하는 거야? 박원순하고 문재인하고 누가 더 빨갛습니까? 둘 다 똑같다고. 우리 공화당은 말을 하면은 그대로 실천합니다. 언제 8동을 치겠습니다. 8동을 다시 또 철거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160개를 친다고 약속했어. 160개. 광화문 광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광화문 광장은 우리 땅이다.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공화당은 또다시 언제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할지 모른다. 또 천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의 천막 논란은 오늘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우리 공화당 지지율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화당이 이제 지지율에 잡히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맨 끝에 맨 오른쪽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우리 공화당 지지율은 민주평화당 1.9에 이어서 1.8%를 찍었습니다. 현역 의원 2명이죠. 민주평화당은 현역 의원 14명입니다. 0.1%포인트 차이인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우리 공화당의 지금 저 1.8, 많이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공화당이 불법 논란을 무릅쓰고 광화문으로 사실상 당사를 옮겨서 길거리 농성을 한 일종의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성공을 한 거죠. 이전까지 대한애국당 시절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었습니다. 안 시켰던 이유는 여론조사 해도 안 잡히기 때문에 안 시켰어요. 해봐야 안 잡히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가 잡힌다. 잡히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걸 뺄 수가 없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1.8%가 나와서 불과 민주평화당하고 0.1%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우리 공화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공인 거죠. 그렇습니까? 대단한 성공입니까? 반면에 그렇죠. 그전에 여론조사까지 안 잡혔었는데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약간 긴장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아직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봐야 되겠죠? 전국 1.8%면은 TK에서는 그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뿐만 아니라 이게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 저 정도의 여론 지지율은 여론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당으로서는 점점 더 우리 공화당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공화당 천막 스스로 자진 철거했다.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